수학교육의 동향 1.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 유클리드 기하 중심 엘리트 위주 교육의 비실용적 수학이 문제로 제기되며 수학의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고 학생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 논리를 불신하는 경향 2.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 수학 자체의 양적, 질적 발달, 스푸트니크 쇼크의 영향을 받아 현대 대수의 내용과 방법을 조기에 과감히 도입하고 대수적 구조,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기초학력이 저하됨. 3. 기본으로 돌아가기. 기본 기능을 찾아 교재를 재구성. 지필 계산 강조, 최소 학력 기준 설정.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됨. 4. 문제 해결 교육 중심. 수학학습 심리학. 1. 연합주의, 행동주의, 손다이크, 본드 학습, 본드 이론, 자극반응 이론. 고양이를 상자에 가두어 자극을 주면 고양이는 벽을 긁거나 바닥 핥히기 등의 반응을 하다가 자물쇠를 당기를 행동으로 상자에서 탈출하는 보상이 주어지면 결합, 즉 본드가 형성됨. 즉 하나하나의 지식이 형성됨. 결합의 법칙. 원하는 반응을 지식으로 형성하기 위해 보상을 주어 그 반응을 결합하는 것. 효과의 법칙. 보상과 결합 강도는 양의 상관관계. 본드 이론을 통해 산술 법칙을 시작할 때는 귀납적인 정당화로 연역적인 정당화를 대체한 후 절차가 숙달되면 검토 수단으로 연역적인 수단을 이용할 것을 제안. 모방과 연습에 의한 학습. 추론이란 사고가 의도적이고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반응하기 위해 많은 본드가 조직되어 작용하는 것. 손다이크는 추론을 설명하는 데에는 준비성, 연습, 효과의 법칙 이외에 어떠한 원리도 필요치 않다고 주장. 다른 학자들은 추론은 습관 형성, 즉 본드 생산과는 대립되는 어떤 것이라고 반박함. 고양이 실험에서 고양이를 학생으로 해석했는데 고양이가 생각해내서 자물쇠를 당긴 게 아니라 우연히 보상을 받은 자극에 결합이 생긴 것이므로 반박받음. 2. 형태 심리학, 관계성 결정 원리.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모자이크적인 집합이 아니며 그 자체를 구조화하여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내적 관련성을 보유하며 부분은 그 전체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켈러의 통찰학습. 문제 해결은 갑자기 아하 하고 일어난다. 통찰에 의한 해결을 수행할 때는 오차가 거의 없고 상당 기간 유지되며 그 원리는 쉽게 다른 상황에 적용된다. 베르트하이머의 생산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 생산적 사고. 구조적 원리를 이해하려는 시도. 부분과 전체와의 내적 관련성이 파악되고 부분의 재조직화로 구조의 개선적 변화가 일어나 구조적 혼란이 해소되고 간격이 메워짐으로써 전체가 의미 있는 간단 명료한 형태로 바뀌는 순간에 일어나는 통찰에 의한 과정. 표준적인 평행사변형은 공식을 적용하여 넓이를 계산하였는데 공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비표준적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없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의 구조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함. 그림에서처럼 평행사변형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만든 후 기역과 니은의 넓이를 빼거나 평행사변형의 윗부분을 잘라 오른쪽으로 붙여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수열의 합은 본드 이론을 적용하면 하나하나 계산할 수밖에 없다. 1번과 2번처럼 재구성하거나 3번처럼 시각화하여 구할 수 있다. 가내의 학습의 위계 1. 언어정보, 사실적 지식, 선언적 지식 2. 지적 기능, 문자, 숫자 등의 상징적 부호를 이용할 수 있는 지적 작용 3. 인지 전략, 개인의 독특한 학습 방법, 기억 방법 학습자의 내적인 과정에 의해 통제됨 과제 분석, 학습 목표를 설정 후 과제를 분석하여 필요한 원리를 알아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념을 알아내고 이를 위해 필요한 변별을 파악함. 학습 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들로 나눈 다음 그들 사이의 상하 관계를 밝혀 학습 위계를 정하는 것. 학습 위계. 사전 학습에 대한 요구. 사전에 학습한 여러 규칙이나 개념 학습 이력은 본질상 누적됨. 위계를 이해하면 사전 학습으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보충과 교정 학습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학습 위계, 즉 수업 절차는 과제 분석 절차와 반대 방향. 규의. 수의 관념은 사물에 의하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활동의 소산이다. 수는 막연한 전체를 확정된 것으로 만드는 측정 조작을 하는 가운데
인간의 정신이 사물을 다루는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소선이다. 피아제. 인지 발달과 균형화 이론. 동화. 기존의 어떤 쉼을 고수하면서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상황을 그에 종속시키려고 시도하는 보수적 기능으로서 기존의 인지 구조에 의한 대상의 해석, 조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쉼을 분화, 조절하는 적응 기능. 일시적 균형 상태에 있는 학습자의 수준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균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경험적 추상화. 아동의 외부 대상이 갖는 성질들로부터 일반화된 지식을 끌어내는 것. 반영적 추상화. 아동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 조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의사 경험적 추상화. 아동의 활동으로부터 구성이 이루어지지만 그 구성 결과의 확인은 외부 대상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 반영적 추상화 메커니즘. 반사. 전 단계에서 얻은 것을 보다 상위의 단계로 옮기는 것. 반사가 시작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감각 운동적 움직임에서 출발하는 일련의 행동을 내면화하여 개념화의 시초인 표상으로 투사하는 것. 내면화. 행동과 관련된 어떤 내적 구성이 이루어져서 이를 통해 행동을 의식하고 그 행동을 다른 행동과 결합할 수 있게 하는 것. 주제화. 하위 단계에서 사고의 도구였던 것을 사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 반성. 동화와 조절 사이의 균형화 과정에 의해 새로운 형식이 구성되는 것. 이러한 형식은 다음 단계의 반사 과정에서 보다 세련된 내용으로 기능한다. 반사와 반성 교대 작용, 내용과 형식의 교대 작용. 브루너. EIS. 아동의 지능 발달은 활동적 표현, 영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표현 수단의 발달과 그 사이의 조정 능력의 발달을 의미한다. 아동들은 표현 양식 면에서 활동적 표현, 영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의 순서로 발달하기 때문에 교수 학습 경로도 같은 순서로 해야 한다는 이론. EIS 이론을 통하여 브루너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수학의 어떠한 지식도 세 가지 표현 양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각의 양식에 알맞은 아동의 수준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의 구조. 각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나 현상을 서로 관련짓고 체계화하는 주요 개념이나 원리. 지식의 구조의 이점. 이해, 기억, 적용. 고등 지식과 초보적인 지식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 모든 지적 활동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자들이 하는 일과 본질상 동일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딘지. 역동적 원리. 목표가 불분명하며 그 자체로 즐기는 예비놀이 단계, 목적을 지향하지만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는 구조화된 놀이 단계, 형성된 개념을 고정시키고 적용하기 위한 실습 놀이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필수적인 경험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성의 원리. 아동은 분석적 사고 이전에 구성적 사고를 발달시키므로 아동에게 제시하는 수학적 상황도 분석보다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동일한 개념적 주제에 대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변화를 주어야 한다. 다르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개념 구조를 가지는 과제를 제공하여 지각적 표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원리.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개념의 성장을 돕기 위해 개념은 변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변인을 변화시켜야 한다. 딘즈의 수학 개념 학습 과정. 1. 자유놀이 단계.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조작이나 실험 활동 등 많은 구체적인 자료를 자유롭게 대하는 시기. 2. 게임 단계. 자유롭게 놀이를 하는 가운데 점차 규칙성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시기. 3. 공통성 탐구 단계. 구체물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특정 개념의 수학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 4. 표현 단계. 아동이 추상화 과정을 통하여 파악한 개념의 공통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시기. 간단한 그림 형태나 언어적인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5. 기호화 단계. 수학적 기호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단계. 나름의 기호 체계를 발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의사소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수학적 기호를 쓰도록 지도. 6. 형식화 단계. 아동이 추상한 개념의 수학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이 개념이 갖는 여러 성질을 체계화하는 단계. 개폐 연속체.
개념 형성의 단계를 거쳐 일단 형성된 수학적 개념은 닫힌 상태로 되지만 분석과 적용 과정에서 열린 상태로 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스캠프, 스키마식 학습. 기존의 스키마를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습. 장점 1.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2. 장래 학습 과제에 필요한 적응력 있는 정신적 도구를 준비할 수 있다. 3. 이러한 도구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스키마의 처음 내용을 더욱 공고히 해준다. 단점 1. 독립된 과제의 학습에서는 스키마식 학습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2. 스키마에 맞지 않는 것은 학습하기 어렵게 한다. 3. 영향력이 크다. 즉, 잘못된 스키마를 형성하면 고치기 힘들다. 관계적 이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수학적 관계로부터 특수한 규칙이나 절차를 연역할 수 있는 상태. 도구적 이해. 이유는 모르는 채 암기한 규칙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 관계적 이해의 장점 1. 새로운 과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2.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3. 관계적으로 이해된 지식은 그 자체가 효과적인 목적이 된다. 즉, 동기부여. 4. 관계적 스키마는 질적으로 유기적이다. 그 자체가 성장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캠프 지능. 직관적 지능. 외부에서 얻은 자료를 시각, 청각과 같은 수용기를 통하여 인식하며 이 자료는 개념 구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분류되고 다른 자료와 연결된다. 중재 사고 활동을 거치지 않고 수용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능. 반영적 지능. 중재 사고 활동이 자기 반성적 인식의 대상이 된다. 이유나 근거에 답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념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스키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면 더 중요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 지능 모델. 지의 체계. 행동을 적절하게 바꿈으로써 목표를 성취하는 생존지향적인 능력을 실행하는 체계. 이 체계의 핵심은 외부 환경을 기준으로 아동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비교하고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일치할 때까지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상상 지의 행동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것이다. 감지기. 아동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내적으로 표현. 목표 상태에 대한 내적 표현이 필요. 비교자.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비교. 행동 계획.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아동의 상태를 바꾸기 위한 계획. 지식 구조의 형성과 검증을 위한 두 가지 지의 체계. 델타 1.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작동하는 지의 체계. 델타 2. 델타 1을 피동자로 하는 2차적인 지의 체계로서 델타 1이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델타 1을 바꾸어주는 역할. 델타 2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스키마의 구성이다. 오스벨. 유의미한 설명식 학습의 전제 조건. 1. 논리적으로 유의미한 학습 과제. 논리적 유의미가 학습 과제가 실사성과 구속성이 있어야 한다. 실사성이란 그 의미 내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 구속성은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과 관련 지어지는 것. 2. 잠재적으로 유의미한 학습 과제. 잠재적 유의미가 학습자가 관련 정착 아이디어를 소유해야 한다. 여기서 관련 정착 아이디어란 새로운 의미가 학습자에게 인식될 배경을 의미한다. 3. 유의미 학습 자세.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인지구조 내의 관련 항목들과 실사적이고 구속적인 방식으로 연결하려 노력하면 유의미 학습이 일어난다. 잠재적 거리. 관련 정착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식 사이의 거리. 잠재적 거리가 짧으면 이해, 습득에 유리하고 길면 탐구 능력 발달에 유용하다. 오스벨은 인지구조 그 자체가 위계적으로 추상성, 일반성, 포괄성의 수준에 맞추어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포괄성과 일반성이 높은 인지구조 내의 지식이 낮은 새로운 지식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과정을 포섭이라 하였다. 포섭은 피아제의 동화와 유사한 개념이다. 점진적 분화의 원리. 특정 수학 내용의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아이디어들을 우선 제시하고 점차 특수화되고 세분화된 방향으로 학습 지도를 조직해야 한다. 통합적 조정의 원리. 새로운 학습 내용과 이미 학습된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여
새로운 학습 내용이 인지 구조 내에서 의식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반드시 기존의 낯익은 아이디어와 충분하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선행 조직자. 구체적인 학습 과제 내용과 잘 연계되도록 도우면서 잠재적으로 내재한 정착 아이디어의 일반적인 내용과도 관련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본 학습 내용 전에 선행 조직자를 공부함으로써 본 학습 진행을 촉진하게 된다. 비고츠키. 실제적 발달 수준. 학생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교사나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근접 발달 영역.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 비고츠키는 비계 설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적절히 조절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학습자의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켜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근접 발달 영역의 4단계. 1단계.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 2단계.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 자기 주도성이 준비되고 실행되기 시작하는 과도기적 단계. 3단계. 과제 수행이 완전히 발달되어 내면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단계. 이 단계에서 학생은 근접 발달 영역을 벗어나 무의식적으로 과제를 완전하게 수행. 4단계. 새로운 능력의 발달을 위해 반복해서 근접 발달 영역이 순환되는 탈자동화의 단계.